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픈빨 끝났니? 그러니까 온 세상이 챗GPT에 열광하게 된 게 한 6개월 남짓 된 것 같은데 6월에 월간 트래픽이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거 한 달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오히려 목표가를 415달러까지 인상하기도 했고요. 조정작 속에서도 빛났던 두 개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쉬었죠. 특히 다우지수가 좀 크게 내리기도 했었죠. 아시다시피 민간 고용이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 금리가 좀 4%, 10년물짜리가 4%만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다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다우 30개 중에서 올라간 건 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1위, 2위 두 개만 올라왔고요. 그렇죠. 사실 S&P 500개 중에서도 한 80여 개 올랐거든요. 나머지 400여 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웨드부스의 데나이브스는 이건 이제 AI를 기반으로 이제 내년이면 바로 3조 달러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가격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3조 달러를 가기 위해서는 400달러만 조금 넘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33달러에서 415달러 꽤 많이 올려놨고요. 네. 이거는 월가에서 두 번째 목표치 높은 겁니다. 그렇군요. 420달러를 크레딧 스위스에서 지난달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상당히 높이 올랐고요. 역시 기본 생각은 똑같습니다. 결국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면서 네네.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어찌됐건 빙에 대한 검색 점유율은 올라갈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소위 챗GPT가 본격 장착되면서 그 서비스 요금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당연히 그 금액을 올릴 거기 때문에 막 거기서 아마 충분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렇겠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보면 챗GPT의 사용 시간도 줄었고요. 전월 대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문 시간, 검색량 모두 조금씩 줄어든 것도 사실인데요. 뭐 워낙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사용 시간이 많이 늘었고 처음에는 한번 뭔가라고 해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 같은 느낌으로 이제 되겠고요. 하나 보면 이제 리얼 타임으로 지금 갖고 오는 게 아니라고들 얘기하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속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역시 구글이다 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팀랭크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식 평가하는 점수 항목하는 것이 있는데요. 10점 만점에 7점은 상당히 우량한 점수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한 달짜리로 일반화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핫스탁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오픈빨이니?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스레드 다들 아시죠? 예, 이제 16시간 만에 가입자 수 3천만 명을 돌파한 트위터를 정석적으로 겨냥한 그런 SNS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인스타 계정만 있으면 굳이 가입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트위터에서 뭐 고소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네, 매번 이제 둘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무슨 뭐 싸운다 뭐 재밌네요 요즘. 예. 아주 재밌는 사람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소위 그런 미국에서 IT 쪽의 그런 CEO나 그런 창업자들은 서로 사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서로 이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프닝 정도로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실 때 특히 미국 주식 하실 때는 한국 주식과 달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찌됐건 메타 플랫폼스가 기존의 페이스부터 시작했었던 어떤 검색의 어떤 알고리즘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요. 인적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인스타에서 많이 활용했고 또 하나 거기서 들어가는 게 릴스에서 많이 또 활용했고 그것이 또 이번에 스레드라는 걸 들어가서 또 활용하면 좋아지겠죠. 당연히요. 당연히 3천만 명이 아니라 인스타에 지금 계정 있는 사람 다 한번 눌러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계정 숫자보다는 그만큼 얼마나 더 많이 활발해서 거기서 광고를 얼마만큼 또
벌어들일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메타 플랫폼즈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역시 왓츠앱입니다. 왓츠앱이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모니타이제이션, 수익화 사업을 아직 시작한 초기 중에 초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왓츠앱을 우리나라에서 별로 쓰는 분이 거의 없지만 미국 사람들이랑 상대할 때, 뭐 외국에 사람할 때 하는 분이 있고 요즘 또 중남미에서 많이 또 인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 비즈니스 하겠죠. 예. 쉽게 해서 카카오톡이란 거가 처음에 왓츠앱을 벤치마크했다는 얘기는 뭐 공개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이제 언젠가 하겠죠, 그걸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메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성장이냐 가치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그 IT면 그냥 성장주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뭐 은행이다 이러면 가치주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 주식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가치는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기준이 있고 예. 벤치마크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장이라는 것은 매출의 증가율, 이익의 증가율, 뭐 이런 증가율을 따집니다. 과거 몇 년치, 앞으로의 몇 년치, 예. 이런 거 예상치까지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준이 일정 수준 부합되면 성장이 되는 겁니다. 성장주 분류되고요.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섹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장주도 마찬가지. 예, 예. 가치주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익, 아니면은 무슨 매출, 아니면 순현금흐름의 배수 있죠. 멀티플이죠. 예. 그게 몇 배, 몇 배, 몇 배. 그 멀티플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것도 지수 대비 상대 섹터 대비 낮냐 높냐 갖고 위에 있으면 가치주가 아니고 그 평균 이하거나 그러면 가치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를 무로 딱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성장주이기도 하고 가치주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예. 메타 플랫폼은 작년 주가 워낙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가치주였습니다. 그게 그랬죠. 언제까지 가치주였냐면 금년 4월, 5월까지도 가치주로 많이 분류됐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가치주에서 빠지고 온전히 성장주로만 갔다는 거. 그래서 반대로 참고적으로 네. 그런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올라오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주가 아닌 거죠, 이제. 네. 가치가 빠지고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로 다시 온전히 갔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식은 성장도 아니고 가치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개 딱 나눈 게 아니다라는 거 꼭 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메타 플랫폼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설명을 잘 들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핫스탁은 포드입니다.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될 텐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테슬라, 리비안, 뭐 우리나라 현대차 그리고 GM, 포드까지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이 다들 장사를 잘했다고 난립니다. 근데 뭐 굳이 아쉬운 걸 하나 꼽자면 이 레거시 업체라고 부르는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차 비중이 좀 많이 낮더라고요. 이게 또 주가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웨스트파고에서 포드를 아예 매도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 10달러입니다. 지금 15달러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요? 예. 10달러면 지금보다 한 50% 선물의 토막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네요. 월가의 최저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체적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 쪽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의견은 소수 의견이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그렇군요. 되겠는데요. 네. 이제 많은 사람 아까 말씀하신 거에 하나 정도 추가해드리면 이제 그건 이 포드도 마찬가지, GM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는 가장 큰 노조가 아시다시피 자동차 노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직 노조인데요. 그 노조가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데 그거가 이제 9월 초에 이제 지난 2년 전에 한 거, 2021년 계약이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협상을 막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금 돼서 가장 큰 자리가 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다니 임금 상승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 이상 요구할 거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험난한 노사 협상 기간이 있을 거다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잠재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 있는데 전기차 분야인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리 보면 17% 정도 됩니다. 지금. 예. 그런데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낮고 유럽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45, 50%까지만 가자는 거죠.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럼 계속해서 늘어나면 자동차 생산 판매 대수는 한정이 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줄고 전기차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럼 레거시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되냐? 기존의 회사들은 내연기관은 충분히 벌지만 전기차는 그냥 망하고 있는 거야.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손해 보고 있는 건데 예. 이번에 보면
무슨 IRA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미국 자동차 다 해당되는 거고요. 실제로 가격 막 내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럼 딴 친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지만 쫓아가기 쉽지 않은 판이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물론 내년 미국 갈 때 보면 다른 자동차에서 막 들어오면 결국 테슬라의 점유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그 누구나 그렇겠죠. 다 인정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작년에 그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에서 한 50%뭐 약간 기준만 틀리지만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네. 테슬라가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가 예. 60%, 2위가 현대차였습니다. 예. 나머지 조금씩 있고 포드도 있고 GM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5년이 되면 이게 17%로까지 확 줄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어떻게 됐냐면 지금 그림 보시면 올해요 지금까지요. 딴 데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테슬라가 74%. 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예. 전 세계 이제 중국이 네. 많이 다르기 때문에 74로 60%에서 74%또 올라버린 겁니다. 지금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현실적 어렵죠. 물론 우리나라는 자동차 다 팔린다 그러지만 지금 전기차는 지금 미국에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네요. 가격이 지금 IRA로 가격을 다 7,000달러씩 할인해줘도 어떻게 버팁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비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팔란 의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현대차도 좋고 기아차도 좋고 포드 다 좋지만 지금 대세는 뭐다? 테슬라다. 예. 이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웰스파고든 포드를 아예 매도 의견까지 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근에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기준을 봐도 테슬라를 왜 레거시 업체들이 따라잡지 못하는지 전기차에서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뭐 잘 해내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하지만 이런 소수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월가이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